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혈관내과에 있는 손일석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혈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는 심장과 혈관이 온몸 구석구석에 퍼져 있습니다. 혈관 속에는 혈액이 들어있죠. 이 혈액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액이 혈관을 지나갈 때의 압력, 그것을 혈압이라 합니다.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에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혈압을 외부에서 혹은 혈관 속에서 직접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 미만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인 경우를 정상이라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이러한 수축기 혈압이 140을 넘거나 혹은 이완기 혈압이 90을 넘는 경우에 고혈압이라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즉 환자의 95 내지 98%가량이 모두 본태성 고혈압이며 이 본태성이라는 의미는 특별한 원인이 없다, 특별한 요인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유전적으로 태어나거나 거기에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고혈압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극히 일부의 환자에서는 몸 안에 다른 이상, 특별한 질환이 있어서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 이를 2차성 고혈압이라 합니다. 2차성 고혈압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혈압의 진단에는 의사가 진료실에서 수은주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였을 때 140 혹은 90을 넘을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은주 혈압계의 환경 오염 문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수은주 혈압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많이 사용하고 계신 자동 혈압계가 그 진단 기준에 다를 수가 있는데요. 측정 방법상의 차이 때문에 자동 혈압계로 잰 혈압 기준은 수동 혈압계로 잰 것보다 좀 낮게 측정합니다. 그래서 가정 혈압 여러분이 모니터 하실 때는 수축기 혈압이 135 이상 혹은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이면 고혈압이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혈압이 왜 무서울까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면 1위가 과거부터 줄곧 암이 되고 있습니다. 2위에는 뇌혈관 질환, 3위에 심장 질환이 있는데요. 10위에 보시면 고혈압성 질환이 있습니다. 즉 2위, 3위, 10위가 모두 고혈압 및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질환을 합치면 실제 암보다 더 무서운 질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를 볼 때 대략 30%가량이 고혈압 환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약간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요. 나이에 따라 보시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혈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인 거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 환자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3분의 2가량만이 고혈압임을 알고 또한 그 중에 3분의 1가량만이 치료하고 조절되고 있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혈압을 왜 치료해야 될까요?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혈압이 높다 혹은 친구 방문한 병원에서 우연히 혈압이 높다도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뒷골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혹시 혈압이 아닌가 해서 병원을 방문하시지만 의외로 혈압이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없는 고혈압은 그대로 방치된 경우에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혈관은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혈관 속의 압력이 높은 고혈압은 온몸에 혈관이 퍼져 있는 온몸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장기가 뇌, 심장, 신장, 혈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을 방치한 경우 증상은 없지만 오랜 세월 후에 이러한 합병증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 무언의 살인자라는 악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몸에 혈관이 있기 때문에 혈관의 합병증이 고혈압의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뇌에는 중풍이라고 불리는 이런 뇌졸중이 오고요.
심장에는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신장, 콩팥으로 알려져 있는 것에는 만성 호흡병 및 심한 경우에는 혈액투석이라는 극단적인 경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뇌경색은 혈압으로 인해서 동맥경화에 의해서 뇌혈관이 좁아져 막혀서 일부가 죽어가는 것을 말하고, 뇌출혈은 이러한 혈관이 압력 때문에 터져서 피가 고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통이나 다른 신경학적 변화가 나타나서 병원에 갔을 때 CT 혹은 MRI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뇌경색 및 뇌출혈을 진단하고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치료가 시작되게 됩니다. 고혈압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된 경우 심장이 두꺼워지고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심비대락하고, 심비대의 단계를 넘어서서 계속 혈압이 방치가 되면 심장 기능이 온전치 못한 심부전 상태가 되죠. 심장 기능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온몸에 혈액 공급이 원활치 않고, 그로 인해 숨이 차고 몸이 붓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라는 기계는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심장을 보는 영상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장 초음파를 고혈압성 심비대 환자를 보면 엄청나게 심장벽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엑스레이 상에서도 심부전 환자를 보면 이와 같이 심장이 무척 커져 있고 폐에 물이 차는, 흔히 얘기하는 폐부종 단계에서 호흡곤란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심부전은 이러한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고혈압의 합병증인 심근경색증이나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심부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관 내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혈관에 작은 손상을 주기 시작하고, 또한 고혈압 환자가 동맥경화가 잘 생기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죽상 동맥경화라고 전문용어로 칭하긴 하는데요. 흔히 동맥경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동맥경화가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에 온 경우, 혈관이 기름때로 인해서 좁아지고 딱딱해진 경우에는 가슴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협심증이라 부르고요. 혈관이 아예 혈전이나 수축 혹은 너무 심한 동맥경화 때문에 꽉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는 경우를 심근경색증이라 합니다.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막혀서 심장의 일부가 죽었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로 보면 정상에 비해 일부가 죽어서 안 뛰고 이미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심혈관 조영술 혹은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게 됩니다. 핏줄을 따라 카세터를 심장 혈관에 넣고 조영제를 통해 혈관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좁아져 있거나 혹은 막혀 있는 혈관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이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 치료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항고혈압제, 즉 약물 치료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고혈압 치료의 주가 되는 것은 비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비약물 치료의 주가 되는 것은 생활습관 개선이고,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하는 비약물요법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혈압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결국 고혈압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혈압의 합병증을 잘 일으킬 수 있는 혹은 고혈압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인 염분의 과다 섭취, 비만, 운동 부족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약간 높은 혈압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항고혈압 약제를 쓰더라도 항고혈압 약제에 생활습관 개선이 추가가 됐을 경우에는 약제를 감량도 할 수 있고 약제에 의한 강함 효과를 배가시킬 수도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혈압이 조절되니까 생활습관은 내버려둬도 되겠지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혈압 조절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합병증의 발생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습관을 개선할 것인가? 역시 비만하신 분들은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는 것, 그 체중을 줄임으로 인해서 혈압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과일과 채소 섭취를 권장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역시 소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외국에 비해서 소금 섭취량이 많습니다. 특히
국물, 찌개, 탕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소금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흡연이라는 것은 니코틴에 의한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할 뿐만이 아니라 담배, 흡연 연기 내 독성 물질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을 받고 그래서 동맥경화가 보다 가속화됨으로 인해서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 뇌경색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연을 하게 되면 약물 치료했을 때도 그 효과가 더 좋아질 수가 있고 심장마비라든지 심부전, 뇌경색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훨씬 감소하게 됩니다. 술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꽤 술에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잔 정도는 큰 문제는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혈압 환자 혹은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서 과다한 음주는 결국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술과 관련돼서 섭취하는 과다 열량 혹은 고기류, 포화지방 등이 역시 함께 고혈압 및 고혈압의 합병증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집에서 가만히 쉬면 혈압이 내려가지 않을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일수록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 뛰기, 등산, 수영,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되도록 매일 해주면 좋고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라고 해서 운동을 하는데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의사를 찾으세요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가슴이 좀 답답해오고 숨쉬기 힘들거나 가슴이 아파오거나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불규칙한 느낌을 받거나 혹은 너무 어지럽고 속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면 한 번쯤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을 예방하고 또한 고혈압 환자에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생활수칙이 학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염식이 있고 음식을 싱겁게 골고루 먹는 것. 두 번째, 비만하신 분들이 특히 살이 찌지 않도록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 세 번째,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가급적이면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담배는 만병의 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 및 고혈압의 합병증을 앓고 계시거나 위험하신 분들은 반드시 담배를 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역시 술은 한두 잔 이외에 과다한 술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주를 줄이고 충분한 야채,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는 가급적 피하고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가급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운동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혈압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뚱뚱하시고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혈압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측정하면서 높은 경우 혹은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